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화성밸브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한 번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움직임 다시 또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화성밸브의 오늘 차트의 흐름. 오늘 양봉은 전일 음봉에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었다는 뜻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요. 이 제목에서 힌트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9월, 이제 곧이죠. 지금입니다. 이번 달 안에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2차 로드쇼가 열리게 됩니다. 이 로드쇼에서 해외 석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서 진행될 거고요. 이 기업들은 한국의 동해가스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 열릴 2차 로드쇼.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에서 해외 석유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7월에 한번 로드쇼가 진행이 되었었죠. 이때 엑선모빌과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이탈리아 애니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탐사 데이터 열람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이번 2차 로드쇼에서 1차 때처럼 사업 데이터를 공개를 원하는 해외 기업들의 요청으로 성사되게 됐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탐사 이후의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경우에는 투자 조건이 또 불리해질 수 있는 판단이 있어서 모험을 또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기업들,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하는 단순한 투자 구조를 또 선호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동시에 투자하는 것을 또 좋아하지 않는 반응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탐사랑 개발 계획에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1차 탐사 시추는 24년 12월부터 4개월간 한국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는 가스전의 정확한 위치랑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초기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탐사 시추부터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해외 석유 기업들과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심해가스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풍부한 이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기술을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 확률은 약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리스크가 상당히 또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에너지 자립도는 그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말 크고 대단하고 위험성까지 동반한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큰 틀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세부적인 디테일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석 연휴 직후에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첫 시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2차 전략회의를 열어서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24년 연말에 첫 시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위해서 7개의 유망구조,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층 구조를 파악을 하고 시추 위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도 이 시추 작업을 위해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이번 달 9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제도 개선과 시행령 개정에서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현행 법제는 대규모 가스전, 유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부는 또 판단을 해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현재 해외 기업들이 동해 자원 개발에 또 참여하게 되면 최대 12%의 조광료, 탐사권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광권 재설정과 조광료 부과 요율 조정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 투자자의 적절한 수익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이렇게 열리는 2차 전략회의에서 투자 유치 안건이 또 논의될 가능성은 많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탐사 시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6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추 한 개를 뚫는 데는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6억 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24년에 탐사 시추가 본격적인 시작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측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나라 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부처별 핵심 사업들을 순위별로 적용을 해 놓은 건데요. 자료가 조금 희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가스 탐사에 506억 원을 배정해놨다고 이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성밸브의 차트의 움직임은 이 상황들을 정리하게 되면 그대로 또 차트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적지 않게 오늘 동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봉과 함께 매수세가 크게 또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는 현재 단기 이동평균 아래에 좀 있긴 하지만 오늘 양봉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를 노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주가보다 위에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양봉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이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주가가 이전에 하락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속도전을 또 내고 있는 것들이 모멘텀이나 또 계속 이어서 연이어 나와준다면 매수세가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요. 주가의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연이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차 로드쇼와 투자 유치 성공 여부가 단기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보게 되면서 시추 작업과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주가 변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초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관과 투자자들의 기대와 시장 반응이 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